안녕하세요. 이영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 하나를 가지고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8월 26일 날 남부지법에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판결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제 왜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순수하게 법적인 쟁점과 논리에 의해 가지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채로 보기 힘든 상황이라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이 가처분은 소위 말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300조 제2항에 보면 이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의 이제 민사사건의 본안 소송의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가처분 사건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가처분 결정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같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주호영 대표가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버리면 지금 현재 이제 6개월간의 이제 징계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복귀해서 남은 임기를 채워야 하는 이제 상황에서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한 현저한 손해 부분은 일단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요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권리관계에 대해서 본안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냐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소명을 받아들여야지만 가처분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이 판결의 특이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본안에 대한 판단과 같이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만한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명확하게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 이제 그렇게 가처분 사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이 무효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 헌법은 정당이 이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있어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의 어떤 의미 그리고 또 정당성의 크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는 정식 총회를 거쳐서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 2년 동안의 임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당성의 크기는 매우 큰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전 당원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에 대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정당성의 크기를 갖추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소수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당원의 의사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큰 어떤 당대표의 지위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그만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인정되기 위해 가지고는 그만큼 중요하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대표의 정당성의 크기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라는 말이 판결 이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쟁점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어떤 내부 의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을 만할 정도로 지금 당 내부에서 심각한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어떤 그런 사유만 가지고는 그런 비상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했으니까 그거 자체가 무효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가장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과연 이게 비상 상황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크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만큼 정당성의 크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당대표를 몰아내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 논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판결은 정당 내부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제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살리면서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취하더라도 지금 비상사태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미 여러 가지 의도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인한 당대표의 일시적인 부재가 당의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징계기간이 끝나면 복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처한 비상 상황이 된다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사실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지고 다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또 권한을 정지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 가지고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가처분 결정의 취지 그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에는 정당 내부에 있어 가지고 당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선출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당대표는 함부로 권한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찬가지죠. 어차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탄핵이 아니고서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의 어떤 투표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판결의 시사점, 그리고 어떤 이 판결이 마련해준 기준점은 앞으로 관련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마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원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이 판결의 논리나 결론은 매우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